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전화나 카톡으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자료를 함께 보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예, 순서는 혜선씨,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순서대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저를 만나거나 얘기를 나눠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제 소개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현재 굴리치라는 회사에서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길은총 수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보험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재무설계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합자산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또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증권 투자나 펀드 투자 관련해서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부동산, 노후 설계 등 다양한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최근에 이제 문의가 많았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목돈을 모아 나갈 수 있을지, 또는 그 목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연금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 MDRT라는 것은 제가 국제 MDRT 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 협회에서 전문성, 도덕성, 지속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매년 재무설계사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에서 상위 1% 이내의 재무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요 MDRT 협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저를 좀 신뢰해주고 평가를 잘 받아서 작년에 이제 업적을 달성을 해서 올해 3월부터 국제 MDRT 협회의 정회원으로 제가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혜선 씨나 혜인 씨, 또 부모님, 그 다음에 기현이까지도 제가 앞으로도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 해드리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험 가입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재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자산 관리하는 거에 일부분 안전장치로서 보험이 필요한 건데, 그 보험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꼭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골고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질병에다가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병에 걸렸을 때는 보장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병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주요 질병, 내 경제적인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들, 그리고 많이 발병하는 그런 질병들이나 상해 관련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이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암 걸려가지고 암 진단비를 받았는데 암 진단비가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암 진단받고 치료하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활비만 한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100만 원 받아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기회계. 세 번째가 이제 기회계인데, 요거는 우리가 평균 수명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이미 평균 수명이 80대 후반까지 갔고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제외한다면은 이미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90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성은 90세, 남성은 95세나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기회계고요. 마지막으로 백날 다 좋아봤자 보험은 유지 못하면 끝이에요.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적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정 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는 이거는 건강 상태나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실비보험 제외하고 그냥 실비 제외한 건강보험 기준으로 나이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가 30살이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뭐 시애비나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것도 빼고 화재 보험 이런 것도 건강보험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그냥 건강보험으로만 하면은 한 18만 원 정도, 정확하게 0.6이거든요. 그래서 한 18만 원 정도가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면서 적정 보험료를 우리가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이가 50이면은 곱하기 0.6 하면은 3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이거는 만약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뭐 약을 복용 중이거나 최근에 수술 이력이 있으면 당연히 더 비싸질 수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는 좀 더 비싼 편에 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보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골고루 충분히 길게 적정 보험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고요. 먼저 혜선 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총 6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 6개의 보험은 제가 계약일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가입했었던 게 바로 삼성생명의 뉴 통합 유니버설 리븐 케어라는 보험이고요. 2016년 11월 2일에 가입을 하셨고, 보장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20년 동안 납입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갱신형 보험 담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갱신형이라는 거는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면서 평생토록 돈을 내는 거를 우리가 갱신형 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보험료는 지금 84,992원이고요. 이거는 옛날에는 좀 보험료가 저렴했을 텐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비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보장 관련해서는 사망, 진단, 수술, 입원, 통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건 일단 진단 쪽인데, 먼저 사망과 관련해서는 병으로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다쳐서 사망했을 때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망보험금이 들어가져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진단비 부분인데, 여기에선 CI 담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CI라는 거는 크리티컬 질병입니다. 즉 치명적 질병에 걸렸었을 때는 미리 사망보험금의 80%를 땡겨서 줍니다. 즉 암 중에서 치명적인 암에 걸렸을 때, 여기서 치명적인 암의 기준은 뭐 암의 종양 사이즈라던가 깊이, 진행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3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사망 시한부 선고나 이 정도를 받아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장받기가 매우 어려운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은 일반 암에 진단을 받았을 땐 1,000만 원, 유사암에 걸렸을 때는 300만 원.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암들, 약한 암이죠. 치료도 잘 되고 이런 암에 걸렸을 때는 300만 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글자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빨간색 글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갱신형 담보들입니다.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담보들이고, 검은색 글씨는 20년만 딱 내면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뇌, 심장, 우리가 암뇌심을 3대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뇌 관련해서는 역시 CI 뇌졸중 중에서 중대한 뇌졸중일 때는 800만 원 미리 받습니다. 역시 받기가 매우 어렵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심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왜? 처음에는 혈관이 부풀어 오르다가 막히면 우리가 그걸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막히다가 그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는 뇌출혈일 때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뇌경색일 때도 못 받고, 아까 부풀어 오르는 게 뇌동맥류인데 거기에서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와 관련해서 보장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일 때만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거는 거의 심장마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셨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뇌랑 심장 관련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부 다 갱신형 담보들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백내장 수술했을 때, 녹내장 수술했을 때, 갑상선이나 유방 수술했을 때. 그 다음에 이만큼이 실비 담보입니다. 실비보험. 그래서 실비보험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 치료는 9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비급여 치료는 8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예, 근데 급여 치료 다 100만 원이었으면은 80만 원 보장을 받는 거고 비급여 치료 받았으면은 70만 원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원 관련해서는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에 5만 원,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원씩 나오게 됩니다. 사실 성인 기준으로 이런 입원비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아요. 왜? 우리가 사실 이거 10,000원 받냐 안 받냐 5만 원 받냐 안 받냐 가지고 내 경제적인 부분에 큰 리스크가 되진 않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이유는 요 10,000원, 20,000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큰 돈, 큰 질병으로 큰 돈 나갔을 때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좋은 보장이라고 보긴 어렵고 일단은 다 갱신형 담보인데 혜선 씨는 지금 나이에서 평생 동안 돈을 낸다라는 것은 앞으로 최소한 50년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는 갱신형 보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골절 깁스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바로 실비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다만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보장도 살짝 줄어듭니다. 아까 급여가 80%로 줄고요. 비급여가 70%로 줄어요. 뭐 10% 정도 내가 보장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아까 그래서 치료비가 100만 원 나오면은 내가 1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1년에 내가 1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하는데 오히려 절감되는 보험료는 10만 원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 거의 절반 정도로 보험료, 절반도 안 되죠. 지금 10,000원대로 보험료가 줄어들 거거든요. 10,000원대로. 그럼 보험료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6, 7만 원씩 줄어드는데 내가 1년에 고작 해봐야 치료비를 더 내는 건 한 10만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보험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어차피 이 보험은 2031년 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실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세대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장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사망보장 1,000만 원은 이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이제 나이가 좀 젊고 사망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성비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나머지 담보들은 그냥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12만 전환하시고 해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흥국생명에는 2021년에 가입하셨고 100살까지 보장을 받고 20년 동안 돈을 내는 거고 비갱신형이고 한 달에 4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암보험이에요. 딱 정확하게 암진단비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일반 암진단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3천만 원 들어가져 있거든요. 고액암이라는 거는 고액, 내가 암 중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 대표적으로 췌장암이나 백혈병이나 혈액암, 림프암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이 나오니까 만약에 그런 암에 걸렸을 땐 6천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냥 나머지 암들은 이렇게 3천만 원을 받고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아까 갑상선암 같은 것도 지금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좋은 보험 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요 유사암, 여성은 갑상선암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위 암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유사암이 2천까지 안 들어가지거든요. 일반암의 20%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600만 원밖에 원래는 보장을 못 받는데 지금 좋은 시점에 들어가서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보험 흥국생명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삼성화재 여기 가입한 거는 아마 주택화재 보험일 거예요. 당연히 잘 유지를 하시면은 되겠고요. 이사 갔을 때 그때 이제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현대해상의 운전자 보험도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반드시 잘 유지해야 되고
특히나 운전자 보험은 이제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꾸게 되면은 변호사 선임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요게 올해부터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전환하면 되고 아래 3개는 유지하면 되고, 문제는 요 아래 2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 2개는 무조건 해지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가입을 했었던 건이고요. 비갱신형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지해야 되는 이유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장을 얼마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뭐 크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보장은 저 금액 대비해서 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는 뭐 간단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보면 간편이라고 적혀져 있죠. 요게 유병자 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가입했었던 롯데손해보험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혜선 씨가 최근이 아니죠. 이제 코로나 시기에 가슴 흉통으로 인해서 입원한 적이 있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가슴 흉통은 보험사에서 좀 크게 보다 보니까 그걸로 입원까지 했었으면은, 일반 표준체나 건강체로는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유병자밖에 가입이 안 돼서 아마 롯데손해보험 이렇게 가입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회사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건강체로 가능한 회사를 찾았고요.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회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게 좋고요. 교보도 마찬가지로 그냥 요게 끝이에요. 암 수술했을 때 800만 원 나오는 거, 다쳐서 수술했을 때 10만 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했을 때 이 정도 돈이 나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크게 비싼 담보들이 아니거든요. 이따가 제가 금액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2개는 해지를 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좀 많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맨 마지막 여기 합계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이 6개 보험을 합치면 병으로 사망했을 땐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다쳐서 사망했을 땐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은 1억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진단비 부분이, 왜? 일단 진단은 내가 치료를 안 해도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만 받아도 돈을 주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일반암 진단비가 현재 4천만 원 들어가져 있고,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뇌와 관련해서는 뇌혈관 진단비 1,000, 요 뇌혈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1,000만 원 나오고, 허혈성, 아까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허혈성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게 심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허혈성 질환이 있고 그 안에 급성심근경색이 있는데, 이 허혈성은 뭐까지 포함을 하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는 협심증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부정맥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심근병증 뭐 이런 것들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부정맥 관련해서는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도 암, 뇌, 심 수술비는 있는데 그 외에 병으로, 이 3가지 질병 외에 병으로 수술했을 때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다쳐서 수술했을 때도 10만 원밖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입원비는 뭐 아까 성인 기준으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중환자시 20만 원 정도밖에 없고요. 뭐 골절 깁스, 화상 관련해서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혜선 씨 거를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좀 집중했던 부분은 그래도 보험료적인 측면이 조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심장 쪽 이제 진단금이 좀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안서 부분은 이제 보게 되시면은 아까 요 3개는 잘 유지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개를 같이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실비 같은 경우는 4세대로 전환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이거는 보험료가 확정은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0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3,000원에서 17,0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냥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보험료가 얼마였었죠? 84,992원. 그러니까 85,000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보험료가 15,000원대로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씩 보장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보험료, 내가 1년에 오히려 줄여드릴 수 있는 보험료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흥국화재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왜 흥국화재를 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보험사에서만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 가는 데들도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총 11개의 보험사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다 뭐 11개 회사들 다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 3, 4, 5 간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병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갑상선 쪽이 부담보, 즉 5년 동안에는 갑상선 보장을 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우리가 갑상선 부위를 5년 동안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한라이프도 안 했고요. 뭐 DDB 손해보험도 3, 4, 5. 아까 롯데 손해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가슴 흉통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3, 4, 5 유병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고, KB 라이프도 마찬가지. KB 라이프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려면은 의무 기록지부터 해가지고 첨부해야 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가입이 힘들다라고 보면 되겠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표준체로는 이제 가입이 가능했는데 자궁이나 난소, 갑상선이 부담보가 잡히게 됩니다. 3년 동안 부담보가 잡혀요. 여기는 자궁, 난소 다 중요 부위들이 부담보가 좀 3년이라는 긴 시간 잡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뭐 이 외에도 뭐 메리츠 화재나 KB 손해보험이나 롯데 손해보험 다 유병자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건강체가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딱 하나였고, 그 회사가 바로 흥국화재였고요. 거기다가 여기는 부담보 조건이 좋았어요. 심지어 얘는 10년 고지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유병자가 있고 표준체가 있고 건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유병자 안에서도 심한 유병자는 305, 315 이렇게 가서 31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아까 345였잖아요. 345.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저렴한 건데 345라는 거는 유병자 보험 안에서도 좀 비싼 편에 속하는 유병자 보험이에요. 건강체도 555부터 510까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저렴한 겁니다. 근데 지금 10년 건강으로 다 인정을 받아서 모든 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게 바로 10년 고지형이거든요. 그걸로 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회사가 바로 흥국화재였고요. 지금 10년 고지형으로 돼 있죠.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부담보가 척추 관련해서만 14개월 후부터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갑상선이나 자궁 이런 것들은 바로 보장을 다 해주고요. 척추 관련해서만 부담보 기간도 되게 짧죠. 바로 14개월만 지나면 1년 2개월만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척추 부위도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흥국화재를 선택을 했고요. 10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거고 갱신형 보장이 아니라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지금 총 보험료 여기 있는 보험료를 다 합치면은 20만 7천 원이죠. 기존에 아까 얼마였었어요? 보시면은 기존 게 20만 6천 원이었죠. 기존 거랑 지금 보험료가 거의 동일하죠. 뭐 1,000원 정도 차이니까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보장이 보험료가 똑같으면은 보장이 좋으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크게 이제 바뀐 게 없이
요 흥국화재 것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흥국화재 거를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뭔가가 많아졌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기존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오른쪽에서는 네,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왼쪽은 일단 뭔가 종류가 좀 많아졌죠. 자, 첫 번째 보면은 납입 면제랑 납입 지원. 요게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별표를 쳐놓을게요. 이렇게 별표 중요한 게 들어갔습니다. 납입 면제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는 중에 20년 동안 보험료를 낼 텐데 그 내는 중에 혹시나 암이나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아니면 급성심근경색, 네,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게 납입 면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냈다가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뇌졸중, 뇌경색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년은 보험료를 안 내도 100살까지 보장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납입 지원이라는 거는 암 중에서 유사암, 아까 4가지 암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으면은 보험료의 50%를 보험사가 대신 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험료가 아까 12만 3천 원이었으면은 나는 6만 1,500원 정도만 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담보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 3%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예, 병으로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입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혈액투석을 나중에 하게 된다. 예,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예전에 기현이가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십자인대 관련해서 요걸로 돈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6개월 후에 내가 다친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애율이 뭐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5천만 원 곱하기 10%에서 500만 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진단받으면 50만 원 나오는 것들 있고, 통풍 걸렸을 때는 뭐 100만 원 나오는 것들 있고요. 양속내종양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고, 갑상선, 유방, 심부, 자궁 다 여성한테 중요한 부위죠. 거기 관련해서 그냥 조직 검사 했을 때는 30만 원 또 추가적으로 돈이 나옵니다. 다 기존에 요런 것들은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죠. 거기다가 요 독감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청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암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중요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그러니까 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어요. 치료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비급여 치료를 하나라도 하는 순간 2,1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진단비 외에 치료비가 지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 치료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1년에 한 번씩 또 치료하면 또 돈을 받고 또 치료하면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쭉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암주요 치료비여서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는 항암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항암 치료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은 표적 항암 치료.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만 표적으로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기존 독성 항암보다 부작용도 적고 뭐 머리 빠지거나 구토하거나 이런 부작용도 적고 거기다 치료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다만 매우 비싼 치료,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치료들인데 그런 치료를 받았을 때는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이 더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존 것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기존 거에는 이런 항암과 관련된 게 없죠. 표적 항암과 관련된 게. 그 외에도 카티 항암 약물 치료비 이런 것들도 있고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이런 방사선과 관련된 내용들도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 없었던 내용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쪽을 이제 또 보면은 심장 쪽도 기존에 없었지만 역시 뇌, 심장, 순환계 주요 치료비 똑같아요. 아까는 암과 관련해서 치료를 했을 텐데 얘는 뇌나 심장이나 순환계 관련해서 진단을 받고 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라고 하면은 보통 저 부위는 혈관이 막혔을 때 혈관을 뚫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로 혈전 용해제를 써서 약물로 뚫거나 아니면 진짜 혈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했을 때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
예, 한 번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내가 또 치료하면 또 지급을 계속 해준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 외에도 이러한 이제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0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척추 관련해서만 14개월 부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비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진단비라고 했으니까 예,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유지하는 거였잖아요. 흥국생명. 그럼 여기서 3천, 여기서 2천에서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치료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료할 때마다 2,100만 원씩 나오는 거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네. 그 다음에 유산은 요거에 이제 20%밖에 못 넣는다 그랬죠. 지금은. 그래서 40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관련해서는 주요 치료비 아까 받을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2,000입니다. 기존에 얼마였었죠? 1,000만 원이었었죠. 네. 근데 거기 2,000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심장 관련해서는 아까 허혈성만 1,000만 원 있었었죠. 근데 허혈성이 2,000으로 2배 늘어났고 심지어 허혈성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관련해서 또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주요 치료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도 기존엔 보장을 못 받았는데 부정맥 진단을 받아도 1,000만 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술비는 암내심 수술비밖에 없었는데 암내심 수술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외에도 병으로 수술하면 기본 20만 원 플러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네, 요 5개 중에 하나의 돈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백내장 같은 경우는 20만 원 1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장 용종 제거는 2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만 원. 예. 뭐 허리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질병이면은 100만 원. 또는 뭐 뇌 심장 같은 큰 수술이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2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쳐서 수술하는 상해 수술은 원래 기존 거는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 50만 원 플러스 역시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예, 몇 종에 해당되는 수술이냐에 따라서 요 4개의 금액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화상으로 수술했을 때, 골절로 수술했을 때, 골절로 철심 박은 다음에 철심 뺄 때, 네, 그 외에 이제 수술비로 다 기존에 없었던 거 넣어놨고요. 아까 입원비 관련해서는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입원비 중에서 부담되는 게 있죠. 바로 1인실이나 2, 3인실 같이 예, 우리가 조금 상급 입원실 같은 경우에는 좀 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실이나 2, 3인실에 썼을 때만 돈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래서 1인실에 입원하면은 7만 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만약에 상급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하루에 21만 원씩 보험금을 줍니다. 내가 그래서 뭐 대학병원에 부산대병원에 열흘 입원했다. 그럼 입원비로만 210만 원을 받는 거죠. 아까는 하루에 10,000원 나왔죠. 열흘 입원하면은 기존 건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얘는 2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내 경제적인 리스크가 큰 데다가 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2, 3인실일 때는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골절 깁스 이렇게 돈을 넣어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비교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할 때는 예, 간단하게 합계 부분만 보면 되겠죠. 네, 합계 부분. 위에 있는 게 기존 거였고 아래에 있는 게 네, 새로운 거였습니다. 일단 보험료는 어때요? 거의 똑같아요. 네, 한 1,2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보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 안 좋아진 부분은 제가 뭐 설명 안 드렸지만 안 좋아진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제일 먼저 네, 요 부분이 줄어들었죠. 뭐냐? 일반 사망. 그래서 병으로 사망했을 때 원래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예, 사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망 전에 치료 과정에서 1,000만 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쳐서 사망하는 부분들도 한 1,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즉 사망 부분은 좀 줄어들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암부터 보면은 기존의 암이 일반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게 4,000만 원인데 요게 5,0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유사암도 2,300이었던 게 2,400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주요 치료비. 아까 주요 치료비는 내가 치료할 때마다 돈을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지만 주요 치료비는 한 번 받아도 다음에 또 치료하면 또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주요 치료비가 들어갔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쪽 보게 되면은 기존 뇌혈관 1,000만 원밖에 없었고 아래 두 개는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랬죠. 근데 뇌혈관이 2,000으로 늘어났어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뇌동맥류 다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게 2배 늘어났죠. 여기 1,000만 원이었는데 2배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료받으면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3,00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쪽을 보게 되시면은 심장도 기본적으로 허혈 1,000밖에 없었고 아래 두 개는 받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허혈도 2배로 늘어났고요. 오히려 허혈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혈과 관련해서도 1,000만 원이 나왔고, 또 부정맥과 관련해서도 또 1,000만 원이 없었던 게 들어갔고, 주요 치료비도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심장 쪽은 엄청 좋아졌죠. 기존과 비교하게 되면은 훨씬 더 보장이 많아졌습니다. 수술비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기존에 암내심 이런 식으로 있었고, 암은 여기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얘는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을 했을 때 1,000만 원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긴 상해 수술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질병 수술과 상해 수술도 추가를 했다. 특히 질병 수술은 보험료가 비싼 편인데 이 비싼 담보를 넣어도 보험료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서 돈 나온다니까요. 네. 백내장 여기 30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여기서 20, 여기서 20해서 40만 원 나오게 됩니다. 백내장을 했을 때는. 네. 그 다음에 입원비도 기존에서는 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만 나오거나 뭐 암으로 5만 원, 지병 상해 10,000원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뭐 1인실, 2, 3인실에 입원했을 때 이렇게 돈이 나온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글자 색깔이 달라졌죠. 여기 다 빨간색인데 여기 다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얘는 평생 동안 보험료 내야 되는 거, 얘는 딱 20년만 돈 내면은 더 이상 돈 안 내고 100살까지 보장만 받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골절 깁스도 색깔이 달라졌죠. 색깔이 달라졌다는 이유는 역시 비갱신형으로 들어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보험료의 보장이 압도적으로 좋아진 부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저는 장담합니다. 10개 넘는 보험사를 비교해서 상담하는 설계사는 없다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조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한 회사당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잡으면은 그냥 설계하는 데만 거의 한 12시간 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격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찾는 거를 기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렴한 회사를 찾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혜선 씨는 보험료 부담 없이 훨씬 더 좋게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더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을 때 보장을, 특히 뭐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넣는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 차라리 이거 외에 나머지 돈 같은 경우는 고정저축을 좀 많이 하셔서 또는 저축이나 투자를 하셔서 좀 자산관리 쪽으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보장으로 좀 체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어머니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